이번 주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선원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야 되는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기술 동향을 중심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원 교육의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개념으로, 어떤 필요성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외 해운 기업과 기자재 제조업체들이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플랫폼 기업과 산업들 그리고 대학들이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하기 전까지도 아주 낮은 수준의 메타버스를 지나왔는데요. 대학 연구실에서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아티스 호텔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강현실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했고, 들어가고 또 그것을 지나온 다음 저는 제 가족들에게 오늘 발표를 한다고 제 SNS 계정을 통해서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즉 저는 가상현실 속은 아니지만 미러링 세계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했고, 또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SNS를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가상현실을 넘어서, 증강현실을 넘어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나오는 피자 배달부가 실제로 나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얼마나 다양한 공간을 자기의 능력치를 극대화하면서 이동해가며 외부 사람으로부터 정말 초월적 사람이야 라는 인지를 받으면서부터 발생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교육 분야에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대1로 하지 못했던 교육들, 그리고 특히 코비드19 이후에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하지 못했던 것을 대학 졸업식, 세미나, 강연에 특히 다양한 선박처럼 원격지 내에서의 트러블 슈팅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선원 원격 의료에 대한 시스템 역시 부산의료원에서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R&D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실제 지금 그림에서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선원들은 실제 교육뿐만 아니라 상당한 많은 수준의 IMO 국제회사기구가 요구하는 STCW 협약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의 거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퍼실리티에서 직접 참여해서 군집으로 함께 코퍼레이션해서 교육의 스케일, 날리지, 언더스탠딩을 모두 잡아야 되는 교육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코비드19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브릿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다양한 고민에 많은 교육들은 온라인화 또는 서면화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결국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개념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암모니아, 수소, LNG, LPG, 또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까지 다양한 선박이 나오면서 전 세계 많은 선원들은 자신들이 능력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이런 최첨단화된 선박을 승선해서 안전하게 운항하지 못하는 문제도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 가능하게, 서스테이너빌리티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사항들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2장에서는 저와 함께 실제로 글로벌 shipping 컴퍼니, 글로벌 십 매니지먼트 컴퍼니들이 선원들의 세이프티 팔러시,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어떤 기준에서 맞춰서 증진시키고 있는지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글로벌 선박 회사들을 해온 기업들은 메타버스로 선원들을 교육하려고 하는가? 그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보는 화면은 영국에 있는 그 대표적인 회계 교육기관의 모습인데요. 교육생들이 각자 예전처럼 어떤 클래스 내부에서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집으로 PC나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실제 트레이닝을 해온 것이 최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주 하이 스탠다드 된 어드밴스드 국가들에서 소수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여전히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군집으로 많은 선원들을 대량 생산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비드19로 인해서 선원들을 구하지 못해서 선박 역시도 우리 최근 나오는 요소나 불화수소 이런 것처럼 멈춰설 수 있는 위기까지도 곳곳 위기 경고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선주들은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최소 수준의 안정과 퀄리티를 유지하는 선원들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스턴 퍼시픽 shipping은 새로운 개념의 교육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고용한 선원들은 언제, 어디서, whenever, wherever, 어디서라도 누군가와 쉽게 코칭받고 누군가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쌍방향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최근 특히나 최첨단 선박으로 얘기되고 있는 LNG 추진 선박, LNG 벙커링 선박 등에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스턴 퍼시픽 shipping은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클래스피키 소사이티 로이드 리지스터로부터 실제로 인증받은 VR 코스를 이용해서 전 세계 글로벌 선주들에게 나는 이 정도로 담보된 선원들을 교육, 양성 제공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어드버타이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턴 퍼시픽 shipping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선원들 역시도 실제로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환경을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아바타 또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티칭, 코칭을 이용해서 쉽게 협력하고 할 수 있고, 특히 햅틱 렌더링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초저온의 위험한 상황을 실제로 내가 구현해보고 이동해보고 위험을 야기시켜보고 함으로써 이제는 단순히 시뮬레이터 기반의 교육이 아닌 체험형 쌍방향 교육이 만족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바스코는 Virtual Assessment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로 가상의 브릿지, 가상의 교환실을 만들어 두고 지금처럼 VR을 이용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조금 주목할 점은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선교 칵크빌 리소스먼트 매니지먼트가 비행기에서 중요하였다면 선박에서는 브릿지 팀워크 매니지먼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브릿지뿐만 아니라 엔진룸 컨트롤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 지금처럼 내가 만약 항해사라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교육생들이 존재하여야만 과거의 시뮬레이터 기반의 교육은 가능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가상의 아바타 캡틴이 내 앞쪽에 있고 나 옆에 다른 외국인이 있고 이와 함께 코퍼레이션 하면서 동시에 교육과 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소겠죠. 그리고 이 장소는 심지어 내가 이동하는 그 호텔 내부에서 또는 내가 이동하는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 가정 내에서도 언제라도 이런 교육들을 회사와 기업체와 넥스트 포트에서 내가 승선할 선박의 환경을 동시에 구현하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모든 사항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앞서 언급드린 최첨단의 기술에 집약된 선박들의 도출, 시장의 제공은 확대될 것이고 조선소, 보험회사, 조선기자재들은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 증진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때 과연 선원들은 이것을 따라잡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테크니컬 레깅 현상입니다. 기술 지체, 기술 지연 현상이 결국 어떠한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사람 중심의 것들이 착시되지 않고 이것이 연계되지 않으면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많은 기술의 발전 등은 더 이상 인간 중심의 메타버스 교육으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죠. 실제 쉘이나 콩스버그는 지금처럼 디지털 트윈이나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 등과 같은 실시간 교육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들을 이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 요구로 인해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또는 어쩔 수 없게 새로운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또는 이 둘을 합친 혼합현실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되어서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메타버스형 선언 교육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환경을,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겠죠. 결국 앞으로 우리에게 도입될 세대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이고요. 실제 저희 자녀 역시도 매일 저와 함께 집에서는 지금과 같은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나 이런 다양한 게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들입니다. 이들 세대들에게 언제까지나 강의실에서 책상에서 시뮬레이터로만 교육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PC 기반의 교육 역시도 한계가 왔습니다. 결국 이제는 내가 몰입되어서 그 안에 빠져드는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교육이야말로 우리 마리타임 분야에서 인력 양성의 첫 걸음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서 저는 마리타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나 포럼 등과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기 계시는 많은 관계자분들, 정부 관계자분들, 이해 관계자분들 등이 함께 만들어서 이제는 단순히 그 빅데이터 플랫폼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연계시켜서 실제로 실무에 적용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캐파빌리티를 단순히 knowledge, understanding, skill를 넘어설 수 있는 몰입형 교육으로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조선소는 아래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선주들에게 현재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을 보라, 일본을 보라, 코비드19로 인해서 당신네 선원들과 선주들이, 감독들이 가지 못하는 곳을 우리 한국은 메타버스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만든 최첨단의 선박을 당신들에게 부산, 거제도, 울산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겠다라는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패키지로 해서 현재 선박 건조 비딩 서비스에까지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shipping이라고 하는 다운스트림까지도 함께 연관이 되어서 발표와 내용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리 마리타임 분야 전체가 K 마리타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형성되고 토대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